안녕하세요. 워싱턴 윤준혜의 윤주입니다. 배우자분 내조 잘 해주세요. 한국에 저 아는 분은 허구한 시어머님이 자신을 형님과 동서한테 비교하면서 남편 내조를 못하니 남편이 길을 못 펴고 산다고 타박을 하신대요. 글쎄. 얼마 전에는 그분의 아주버님이 부장으로 승진을 하셨는데 그 봐라, 큰애기는 지 남편 내조를 얼마나 잘하니? 물론 우리 큰아들이 잘나서 승진을 턱턱 하는 이유도 있지만 집안에서 여자가 하는 역할이 더 크단다. 안사람이 남편 시중을 어떻게 드냐에 따라 밖에서 남자가 사회생활을 잘하고 아니고가 가려지는 거야. 큰애기 보면 지 남편 하늘처럼 떠받들잖니? 영양제며 제철 음식은 또 얼마나 잘 챙기니? 지 남편 기 살리려고 큰애 직장 회사 상사며 부하 직원들까지 소소하게 챙기더라. 너는 좀 배워라. 우리 둘째가 너 때문에 길을 못 펴고 사는 것 같아. 막내도 봐라. 어린애들 둘 키우면서도 지 남편 얼마나 잘 챙기니? 자고로 집에 있는 사람이 남편을 잘 내조해야 남자들이 밖에서도 기 펴고 사는 법이야. 참나. 요새도 이런 조선시대 얘기하시는 시어머니가 있나 봐요. 요새 누가 남편을 하늘처럼 모셔요? 주위의 얘기를 들어보면 요샌 과거에 비해 그런 시어머니들은 거의 없다라고 하던데. 여전히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 이런 구닥다리 논리를 가지고 사는 분들이 있긴 하나 보네요. 아내가 남편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내조라고 합니다. 내조가 꼭 아내가 남편을 도와주는 것으로 박혀 있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바깥 사람은 남편, 안 사람은 아내를 의미하기 때문에 안에서 도와준다는 것 자체가 아내가 남편을 도와준다는 의미인 거죠. 이와 비슷한 단어로 외조가 있는데 이는 남편이 아내가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런데 외조라는 단어보단 내조라는 단어가 더 익숙합니다. 내조의 본뜻은 안으로 돕는다 라는 뜻이고요. 외조는 바깥에서 돕는다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조선 중기 이전에는 가정은 모계 가정으로 아내가 집안을 다스렸다죠. 그렇기 때문에 내조라 함은 집안을 다스리는 것에서 유래하고 외조는 아내의 내조를 바깥에서 돕는다는 뜻에서 온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조선 중기에 모계 아닌 부계 중심으로 변질되다 보니 가정의 문화의 근본이 무너지기 시작했고 또 남존여비 사상이 팽배해가면서 이때부터 아내의 가정 내 위치가 추락한 것이에요. 그래서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라는 말이 있어 왔고 그 울게 된 연유는 남편의 권위가 집안으로 들어와 주인 행세를 함으로 아내를 울렸기 때문인 것인데 지금의 가부장제의 문제가 여기서 유래한 것이에요. 그럼 내조는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나라 30, 40대 주부들은 남편의 체면을 살려주는 것이 가장 훌륭한 내조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모 브랜드사에서 30, 40대 주부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인데요. 최고의 내조법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친척 지인들 앞에서 남편 체면 살려주기 라는 응답이 1위를 차지했어요. 뒤이어 자녀 잘 키우기 또는 시댁 친척과 잘 지내기라고 답했고요. 미국 사회에 외조와 내조의 개념은 없지만 한인 1세들은 여전히 한국적 사고를 갖고 있다 보니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듯해요. 왜 카밀라 해리스가 부통령으로 당선이 되었을 때 그리고 흑인 여성인 커탄지 브라운 잭슨이 대법관으로 인준되었을 때 미국 미디어는 남편들의 외조가 있었다는 말을 쓰지 않았어요. 시대적, 역사적 의미를 강조하고
부부 관련 이야기를 올렸지만 내조, 외조로 구분하지는 않았죠. 남편들은 이미 젊었을 때부터 아내의 능력을 알았고 두 남자는 그들이 응원한 아내의 성공을 기뻐하고 자랑할 뿐이었죠. 두 여성의 성공이 본인의 노력으로만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어요. 남편의 응원이 있었고 부모의 역할도 컸겠죠. 결국 내조나 외조나 하는 것보단 긴 세월 부부가 서로를 응원해주는 협조자인 것 같아요. 가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부부가 서로 내외조를 함께 하는 것이죠. 공조라고 해도 좋겠네요. 내가 남편 좀 챙겨줄라 치면 잔소리한다고 싫어해. 귀찮아하고. 일반적으로 내조라는 명목으로 아내의 호의가 반복되면 시간이 갈수록 남편은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즉 아내분들은 남편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지만 남편은 그것을 내조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잔소리나 간섭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남편의 건강을 위해 영양제를 챙겨준다거나 보약을 지어준다거나 해도 받는 남편이 내가 알아서 챙겨 먹을게 신경 쓰지 마 라고 한다면 아내의 내조는 잔소리나 간섭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에 남편이 아내분들의 내조를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고맙게 생각할 수 있도록 아내분들의 마인드 세팅이 필요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 아내분께서 내조를 해준 이후 남편에게 어떤 행동이나 말들을 바라는 것부터 내려놓는 마인드를 세팅하는 것이에요.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내가 해준 것에 대해 말로든 물질적인 것이로든 보상을 받고 싶어하는 심리가 있거든요. 아내분들께서 남편 내조를 해주다가 점점 지치고 결국 싸우게 되는 이유도 남편에게서 적절한 피드백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보상 심리 때문이죠. 하지만 내 행동에 대한 보상을 바라게 되면 받는 남편의 입장에서는 받은 만큼 나도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나 결과를 내야 한다는 생각에 부담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에 남편의 거절이나 짜증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우리 아내분들께서 먼저 여유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스킬적인 부분을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남편의 짜증이나 거절에 절대로 토를 달아서는 안 돼요. 내가 알아서 잘 챙겨 먹을게 이런 거 하지 말라고 라는 남편의 말에 기분 상해서 꽁해 있거나 삐치기보다는 알겠어 라며 쿨하게 넘어가는 거죠. 이 방법은 남편에게 두 가지의 효과를 줍니다. 첫 번째, 시간이 지날수록 아내에 대한 미안한 감정을 강하게 느끼게 돼요. 두 번째, 아내가 자신을 간섭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 정말로 지지해주고 생각해주고 도와주려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줍니다. 결국 우리 아내분들께서 남편 내조에 지치지 않고 남편을 내 마음대로 행동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바라는 것을 내려놓는 것과 여유에서 나오는 것이죠. 물론 남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내조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남편을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는 마인드를 세팅하는 것이 진정한 내조를 위한 기초 공사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아내와 남편은 서로의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인물이에요. 잘 나가는 남편 뒤에는 좋은 아내가 있고 못난 남편도 아내가 개조시킬 수 있다는 교훈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잘 나가는 남편 뒤에 튀지 않는 아내들이 있다? 동감하시나요? 조직을 잘 유지하기 위해 헌신형, 복종형 직원이 필요하듯 아내들의 미덕은 자기 할 일을 다 하면서 튀는 행동은 절대로 하지 않는 것인데 전직 어느 대통령의 영부인은 말로는 조용히 내조하겠다고 하고는 대통령 취임부터 아주 시끄러운 내조를 했었죠. 그래서 결말은 말 안 해도 다 아시죠? 집안 단속의 첫 번째 대상이 아내라면 두 번째 대상은 자녀예요. 자녀가 공부를 잘하면 어깨에 힘이 절로 들어가는데요.
아버지 얼굴에 먹칠하기 전에 유학 가라 라는 게 드라마에서만 나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면 남편들은 재가를 잘한 리더가 됩니다. 즉 자녀들의 훌륭한 교육 또한 남편에 대한 큰 내조가 아닐까 생각해요. 드라마에 자주 등장하는 야망이 넘치는 남편의 전형적인 비서형 아내는 어떨까요? 스케줄 관리, 자기 개발, 회계나 격리, 사소한 심부름, 운전 등을 하며 남편을 내조하는 아내가 실제로도 늘고 있다고 해요. 기업인이나 임원의 아내 중에는 이런 비서형 인물이 꽤 많다는데요. 요즘 잘 나가는 CEO로 언론에 자주 오르내리는 모 인사는 치밀한 성격의 아내 덕을 톡톡히 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의 인맥관리 자료는 아내가 만든 것인데 워낙 만나는 사람이 많다 보니 아내가 수천 명의 인적 사항을 친구, 사업상, 직업적으로 연결된 사람, 간접적으로 정보를 얻은 사람, 봉사단체 인맥 등 유형별로 정리 기록해서 이를 비서실에서 그대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래요. 지금은 금융업으로 진출한 모 그룹의 창업자 부인은 비서를 따로 두지 않고 직접 비서 노릇을 했다고 하고요. 한 대기업 이사인분은 아내가 아침마다 식탁에서 알려주는 유머를 외워두신대요. 아내가 유머집을 사서 먼저 읽고 재미있는 것들을 뽑아서 알려주는데 회사 회식이나 모임에서 써먹으면 반응이 좋다고 합니다. 샐러리맨 중에서 가장 복받은 남자는 재테크의 여왕을 아내로 둔 남편들이라는 말이 있죠. 능력 있는 아내 덕분에 직장에서 잘리더라도 걱정이 없기 때문에 소신껏 청렴하게 일하다 보니 동료 후배들에게 인품이 후하다는 평도 받는다고 해요. 경제적으로도 집안에 힘을 보태는 아내, 굉장한 내조라고 생각합니다. 아내가 집안일을 잘 다스려 남편을 돕는다는 의미의 내조는 양성평등의 시대에 자칫 오해를 살 수 있을 정도로 여성의 일방적인 희생을 내포한 단어이기도 해요. 그래서 요즘은 아내와 남편이 서로 돕는 내외조 또는 공조라는 말로 바꿔 부르기도 하죠. 부부가 자신의 위치를 지키면서 서로 든든하게 받쳐주는 내외조야말로 진정한 부부 사랑의 첫걸음 아니겠어요? 저희 엄마는 내조를 꽤나 잘하셨던 걸로 기억해요. 제가 어릴 때였지만 당시 출판사를 다니던 아빠는 아주 강큰 남편이었어요. 술만 마시며 후배들을 집으로 데리고 와서 해장을 시켜주셨으니까요. 때론 이 차를 집으로 오시기도 했는데 저 같으면 그냥 아주 짜증이 날 법도 했지만 엄마는 늘 말없이 술상을 또는 콩나물국으로 식사를 대접했어요. 그러다 보니 직원들과 아빠는 가족처럼 따뜻한 관계를 맺게 됐고 웬만큼 갈등이 쌓여도 집에 불러다 밥 한번 같이 먹으면 끝나는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요, 평소 긍정적인 이미지를 주고받고 출퇴근 때 문에서 배웅하고 맞이하는 등 작은 생활 예절만 지켜도 큰 내외조 아닌가요? 사람들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내외조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체로 여자들은 숙취로 힘들어하는 아내를 챙겨주고 회사 생활을 잘 이해해주는 남편을 최고로 치고 남자들은 무엇보다 경제적으로 꼼꼼히 챙겨주는 아내에게 감동한다고 말합니다. 야, 확실히 맞벌이 시대이다 보니 숙취로 힘들어하는 아내를 챙긴다? 과거에는 생각하지도 못한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은 아내나 남편에게 충분한 내외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할까요? 어느 설문조사를 보니까 남편이나 아내로부터 가장 받고 싶은 내외조 1위는 식사 챙겨주기더라고요. 업무나 직장의 인간관계 관리에 도움을 받고 싶다는 응답도 있고요. 스타일링 등 외모 관리를 내외조로 원하는 응답도 있어요. 결혼 생활에 대한 기대는 시간이 지날수록 높아지지만
막상 결혼한 이후의 삶은 기대에 못 미치다 보니 결혼의 만족도가 계속 떨어지는 거죠.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 세대는 돈 많이 벌어오는 남편, 내조 잘하는 아내 역할을 얼마나 잘 해내는지가 중요했어요. 주어진 역할을 잘 해냈을 때 엄청난 행복을 느끼지는 않지만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소소한 행복과 안정감을 느꼈겠지만 요즘 결혼하는 사람들은 달라요. 배우자에게 서로 존중받기를 원하고 함께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어느 한쪽만이 아닌 함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조와 외조, 즉 공조라는 거죠. 결혼 생활로 얻을 수 있는 행복이 과거보다 훨씬 더 커진 건 확실한 것 같아요. 부부가 서로 행복하면 행복은 배가 되는 거니까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